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제1 언어는 무엇입니까? 송기령님의 동영상을 보셨는데 저는 not bad라는 말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이제 골프 필드에 나가서 not bad, 나쁘지 않아. 이거 참 좋은 말이거든요. 나쁘지 않아. 힘내. 정신 집중해봐. 어떤 분들 때문에, 너 때문에 일이 안 돼. 뭐 때문에 골치가 아파. 이런 사람들은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not bad 하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 잘 해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제1 언어는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주고요. 그 사람의 품격을 얘기해주고요.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어 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프레젠테이션은 스피치의 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쪽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죠. 마음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월요 강좌에 수강하시고 계신 분이 4일차 연속으로 나오고 계시고, 또 월요일날 졸업여행 갔다가 화요일날 3주가 제가 강연이 있는데 그때 동행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10회를 개인 코칭을 신청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다가 말이 엉켜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로직으로 말하는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로직, 이론적 틀. 여기 지금 제가 37쪽에 7가지가 나옵니다만 이게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론적 틀이고 이론적 줄기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H빔을 쫙 올립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벽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건물을 올리는 방법이 될 텐데요. 그 빔 프로젝트, 빔이요, H빔이요. 이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로직인 것입니다. 로직이 없으면 사람들이 긴가민가 합니다. 너 이거 근거 있는 말이냐? 증거 있어? 근거 대봐 이러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로직입니다. 이론적 틀, 말하고자 하는 근거, 말하는 내용의 줄기인 것입니다. 자, 로직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그 로직에다 단, 의구, 신감, 스. 이것도 로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단, 의구, 신감, 스. 시작. 단, 의구, 신감, 스. 중국어냐? 아니요. 워드플레이라고 합니다. 첫 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실까요? 단, 의구, 신감, 스. 시작. 단, 의구, 신감, 스. 먹히는 말.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말, 수용하는 말이 단, 의구, 신감, 스입니다. 단순한 말일수록 잘 먹힙니다. 단순하게 말하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하라. 이 단순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고수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초보자는 단순하게 말이 안 돼요. 복잡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복잡해요. 그런데 고수는 단칼에 베어버리고요. 한 번에 해치워버립니다.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 이건 실력자라는 증거입니다.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의례적인 거에 호감을 갖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다큐멘터리 하지 말고요, 드라마 하세요. 무슨 얘기죠? 다큐멘터리는 뻔한 스토리입니다. 시간별로 쫙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조롭습니다. 무미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드라마는 뭐가 있어요? 기대하게 됩니다. 흥분시킵니다. 왜요? 의례적인 거거든요. 아주 전개되는 일들이 너무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드라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을 줘야 됩니다. 의외성. 사람들이 재밌어합니다. 의외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외성. 단의구.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총체적으로 말을 하거나
거창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잡히는 게 없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잡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을 하면 설득력도 있고 이해력도 있고 솔솔 재미까지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캠핑 가가지고요 삼겹살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요약하지 마세요. 캠핑 가서 삼겹살 구워 먹었네. 어떻게 구워 먹었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지, 장작불을 펴서 구워 먹었는지, 아니면 연탄불로 구워 먹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재미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재미가 있다. 시작.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재미가 있다. 단의구. 구체적으로 표현하라. 의구. 신은 뭔가요? 신. 단의구 신. 신뢰성.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래요. 학문의 시작은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지금 제가 뭘 이용했죠?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이용했습니다. 네.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아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거 명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우리는 신뢰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증거, 반의고, 신뢰성, 감은 뭔가요? 감성적인 거. 감성적인 게 뭘까요? 가을이 되면 전어구이 먹죠. 근데 전어에다 뭐를 더 씌웠죠? 집 나간 며느리 또 돌아온다는 전어. 이거죠. 뭘 얘기했죠? 감성적인 건요, 인간적인 걸 거기다 넣어주면 돼요. 인간적인 이야기. 어제도 우리 이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네, 조달한 연기자의 얘기를 했어요. 조달한이가 아직 유명한 배우가 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덜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냄새를 풍겨주는 것, 이게 감성입니다. 내 실패다, 나의 갈등, 나의 번민,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다 인간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드러내는 것, 그런 거를 그 인절미에다가 고무를 묻혀주는 것, 음식을 만들 때 조미료를 넣는 것, 이게 바로 감성적인 것입니다. 감성적인 것은 인간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셨죠? 너무 이론적인 얘기하면 딱딱해요. 근데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구수해요. 네, 뚝배기의 장맛이에요. 구수하게 말을 하려면 인간적인 이야기를 넣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단의고, 감성적인 이야기. 스는 뭘까요? 스토리 텔링하라. 네. 말의 소재를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거를 실로 꿰우면 하나의 목걸이가 되듯이요. 네, 어떤 사건들을 꿰우면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인생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시대에 필요한 10가지 쌍기역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근데 그 쌍기역 하나하나는 그냥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꿰우면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끼가 있습니다. 끼. 그 끼가 뭐죠? 쟤는 달란트. 난 없다고요? 다 있습니다. 달란트. 그 달란트를 꿈으로 만들려면 꿈. 여러분들의 목표, 삶의 목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목표. 그 목표를 이루면 꾼이 됩니다. 꾼, 전문가. 그죠? 꾼. 그 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끈이 필요합니다. 인맥. 요즘은 인맥이 없으면 안 돼요. 인맥. 내 주변의 사람들,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용기도 필요합니다.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꼴이 좋아집니다. 꼴.
사는 꼴이 좋다. 꼴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꼴만 나는 인생, 꼴. 그 다음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꽝! 따라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가지를 가지고 쭉 나열해 봤거든요.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라. 깨워서 이야기로 만들어라. 자, 그런데요. 37쪽을 보실까요?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주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주제가 불명확하다. 주제가 불명확하다.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상 누각이 아니라 확실한 로직을 가지고 오시면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일반적인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하고 갈등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간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15분. 인생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면 10분 전에 도착합니다. 어떤 이는 10분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왜 늦었어요? 그러면 차가 막혔어. 이해하십니까? 차가 막혔다는 거? 차가 막힐 것을 염려해서 미리 출발하셔야죠. 시간 개념 중요합니다.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거래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4번 설명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게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설명을 명확히 하려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글자만 있는 경우가 많다. 원고 읽는 방식은 저는 정말 지향합니다. 그거는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감정을 넣어서 전달하여야 살아있는 스피치가 되죠. 원고 읽으면 죽은 스피치입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머릿속에 로직을 가지고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글자만 읽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컨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스피치는 보이스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온몸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페이스, 아이 컨택, 보이스, 제스처, 마인드. 페이스,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람, 미소가 없는 사람. 미소가 있는 사람은 긍정적 에너지를 줘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얼굴에 미소가 없는 사람은요, 자신감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되는 일이 도대체 없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축 내려앉았습니다. 네. 얼굴의 표정을 밝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지도 않고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정자입니다. 그냥 스피치 하면 감이 잘 오잖아요. 스피치는 그냥 전달하는 거고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 주고받아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스피치 하지 말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하시자. 스피치 하지 말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 토크하는 거예요. 토크가 뭐죠? 대화. 자, 이렇게 합니다.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 시작. 스피치 하지 말고 토크하라. 스피치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고요. 토크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아이 컨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아이 컨택, 보이스, 제스처. 이 제스처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쓴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스처를 사용하면 내가 어떤 일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스피치 엔조이라고요. 상표 등록된 겁니다. 스피치 엔조이. 제가 대전 MBC에 방송 출연을 했는데 토크 엔조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연을 하달라요. 그래서 50분 동안 강연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토크 엔조이라는 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토크를 즐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걸개 그림 걸어놓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한참 있으니까 서울에서 내용 증명이 오는 거예요. 상표를 도용했다. 알고 봤더니 서울에 토크 엔조이라는 회화 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한테 딴지를 걸어가지고요. 한참 법적으로 대응하느라고 힘들었어요. 돈 몇백 깨졌어요. 대응하느라고. 왜냐면 변리사 사무실 가가지고 답변 자료 꾸미고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스피치 엔조이라는 것을 상표 등록했습니다. 스피치를 즐겨라. 여러분, 스피치를 즐기는 경지가 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100도시라는 것도 상표 등록했습니다. 온도를 높여라. 긴가민가 말하지 마시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지 마시고 높여라. 높이는 방법이 이거예요. 높이는 도구가 이겁니다. 물을 끓게 하는 것은 불이지만 스피치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를 사용하면 내가 그 주제에 몰입되고 막 열광적으로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중을 아주 그냥 흥분의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 제스처입니다. 제스처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 정성을 다하는 마인드, 존경하는 마인드, 감사하는 마인드. 제 강좌를요, 서울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 들으신 분이 있어요. 정재문이라고 지금 세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서울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꽂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토요 강좌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어땠을까요? 5, 6년 전 얘기인데요. 당연하지. 네가 내 강의 들으면 그럼 내가 서울로 올라가래? 대전으로 내려가야지. 이런 자만심, 이건 교만함이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 네 강의, 너는 내 강의 듣고 싶었으니까 서울에 대전 온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서울에서 KTX 타고 SRT라고 하죠. 타고 내려오면서 강의 듣고 올라가고 너무 감사해요. 어제 통화했습니다. 정재모님이 계신데 그것이 인도에서 목련 아파트 앞에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몇 억을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저한테 상이차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스피치하면 반응도 좋겠죠. 근데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건방지게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고 있어 보세요. 쟤는 도대체 그냥 미운 깃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5가지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페이스, 입술꼬리 올려라. 그 다음에 아이 컨택, 집중해서 바라봐라. 그 다음에 보이스, 개방형 볼륨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하라. 그래야 부드럽고, 자, 따라서 합니다. 박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드러움이다. 시작. 강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드러움이다. 강력한 보이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목소리다. 시작. 강력한 보이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목소리다. 여유 있는 발성이다. 여유 있게 발성하는 것은 이 볼륨감 있는 보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보다 더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볼륨감 있는 소리로 보이스하는 것이다. 보이스까지 나갔죠? 그 다음에 제스처로 스피치의 온도를 높여라. 시작. 제스처로 스피치의 온도를 높여라. 그 다음에 마인드, 존경하는 마음으로 연단에 서라. 시작. 존경하는 마음으로 연단에 서라. 이게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은 언제든 간에 스피치 자료를 PPT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PPT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고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원고를 압축하면 키워드가 남거든요. 그 키워드를 구조화시키는 것이 PPT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로직을 만들게 하고 그 로직을
무기 삼아서 스피치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워밍업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죠.